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삼척 도계 광업소가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석탄공사도 현재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KBS 강원 뉴스는 막을 내리는 강원도의 석탄 산업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공공탄광의 폐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추희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좀 살기 좋은 동네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천직으로 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한테도 그동안 고생했고 했다고 하든 격려하든 악수도 하든 서로 나누고 그래 헤어졌습니다. 흉물스러운 걸로 또 방치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좀 되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두 방? 한 방? 이런 식으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교육 때문에 좀 많이 나가는 추세지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공기업 1호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슴 답답하고 울적한 건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보고 또 열심히 또 해봐야죠. 삼척 도계 광업소가 오늘 이렇게 폐광을 했는데요. 전남 화순과 태백 장성에 이어서 도계 광업소의 폐광은 우리나라 공공탄광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지난 193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89년 만입니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뒤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탄광이었습니다. 올해 3월 채탄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그동안 폐광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수 유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많은 인력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도계광업소에는 많게는 광원 3,800여 명이 일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삼척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원은 200여 명까지 줄었고 이번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도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년간 이어진 국내 공공탄광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석탄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축을 맡았던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이유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삼척 도계 지역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 도계 광업소 폐광과 함께 우리나라 1호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도 지금 정리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직원은 오늘자로 퇴직했습니다. 기업 이전과 함께 원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던 가장도 두 2살 아이의 아빠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무실. 직원들이 포대자루에 짐을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정든 일터를 떠나며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고생했고 힘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나가서도 우리 힘내서 잘 해보자. 고생했다. 석탄공사 직원으로서 마지막 출근입니다. 정부는 6월 초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고용 승계는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광업소와 본사 직원 200명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아이가 그 2살인데 그 가장으로서 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좀 참담합니다. 10여 년 전 공사가 이전할 때 가족과 함께 원주 혁신도시로 삶의 터전을 바꾼 직원. 마지막까지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족들도 다 함께 왔는데 저희 직원들 대부분 나이도 좀 젊은데 이렇게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니 이제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한 심정입니다.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는 1,000명이 넘었던 석탄공사 직원. 이제 남은 건 사장과 감사 단 둘뿐입니다. 공사는 모든 직원을 내보낸 뒤 계약직 직원을 뽑아 남은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안쪽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서류나 집기류들로 가득할 공간이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빚이 2조 원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폐광과 함께 쓸쓸히 역사 뒤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의 석탄 산업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이 돼서 9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석탄 산업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삼척탄광은 1930년대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자원 수탈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당시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석탄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탄광 개발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도 돈도 탄광으로 몰렸습니다. 석탄 운반을 위해 철도가 놓이고 대규모로 신식 주택이 지어집니다. 새로 탄장된 이 고장에는 병원, 간호학교, 식량배급소와 공공 목욕탕도 마련되어 있어 인기를 모으게 됐습니다. 경제개발로 연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석탄 활황기를 맞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까지 겪으며 석탄은 검은 보석으로 부상합니다. 탄광촌에선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 상점도 거리도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 불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석탄 산업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석탄 산업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사실상 석탄 퇴출 정책을 내놓습니다. 내로라 하는 대규모 탄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2025년 마지막 공공 탄광마저 문을 닫으며 끝나게 된 강원도 석탄 산업.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쳤던 한때의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쓸쓸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폐광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수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조 원 넘게 지원됐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광지인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타운입니다. 각종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등 1,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줄곧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년 입장 수입은 40억이 안 되는데 관리 운영비가 140억 원에 이릅니다. 폐광지 여기저기에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삼척 유리 공방 등에 막대한 폐광 기금이 투입됐지만 운영은 부실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폐광 기금을 갖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서 나옵니다. 폐광지 경제 진흥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연 매출의 13%를 해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4개 시군에 투입된 금액은 2조 원 이상, 집행 사업만 수천 건에 이릅니다. 긴 지원 기간, 막대한 지원 금액과 비교하면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게 중론입니다. 관광시설, 조형물 등을 만드는 데 돈이 중점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나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들이 관광진흥 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지, 3차 산업 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체 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미흡했다. 특히 기금을 면밀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합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도 몇 년 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해에만 4천억 원 이상이 쓰입니다. 앞으로 폐광지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특별법 시한이 연장된 2045년까지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독에 탄광이 있는 삼척 지역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 산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늘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폐광 지역 대체 산업을 서둘러 확정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는 간절함이 담긴 삼보 일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삼척 도계와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불보듯 뻔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입니다. 담보 없이 폐광을 하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연하다 이런 생각 갖고 강원도는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7,168억 원을 투입해 삼척 도계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태백에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7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엄청 생기는 거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을 잘 육성해서 하여튼 지역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제가 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예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체 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대책 없는 준비 안 된 폐광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오늘 유산지도는 폐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백에는 태백경찰서 망루라고 불리는 유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공비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지역에서는 이곳의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태백경찰서 담장 뒤 언덕 높은 자리, 성탑 같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2층 높이로 둥글게 지어진 회색 콘크리트 망루입니다. 높이 7m, 지름 4.3m, 각층 면적은 약 15제곱미터로 아담합니다. 안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가로 세로 40cm 창이 사방으로 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곽을 볼 때 보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처럼 그 구멍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경사도 내려다보는 경사도 가까이 멀리 볼 수 있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인 195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백 산맥으로 침투하던 무장 공비를 방어하던 시설로 인정돼 2005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시대를 추정하는 근거는 사진 한 장. 1954년 이 일대를 찍은 사진에 이 망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 망루가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제가 탄광을 개발하면서 강제징용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 망루를 지었다는 겁니다. 상업소의 원 전신이 삼척 탄광이었습니다. 1921년 1월 18일 광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일제 때 강제로 징용을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을 많이 갔던 한국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루트가 바로 금천골입니다. 실제 조선 총독부 광무국 자료에는 삼척 탄광이 1921년 개광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던 장성 이중교와 자재가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망루에 더 큰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주탄 종류를 했거든요. 주인이 탄이고 지금의 21세기 와서는 주유 종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반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37,000입니다. 그럼 장성의 인구가 10,000명도 안 돼요. 특히 태백의 석탄 산업은 지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도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태백이 가진 질곡의 역사와 고유한 가치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양구 출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양구 출신의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퇴임을 앞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지난 3년 동안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산업 육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확대 등은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정 부지사의 퇴임에 맞춰 7월 안에 후임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오늘 동면 장항리 춘천 시민버스 차고지에서 공영 차고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과 운수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차고지 조성에는 1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차고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정비동과 휴게실,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원주 지역구 강원도 의원을 초청해 현안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등 국정과제 건의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주 화물차 공영 차고지와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 등도 논의했습니다. 홍천강에 빠진 학생들을 구한 군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오늘 강원도 교육청에서 육군 11기동사단 진강섭 상사에게 위급한 순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아이들을 지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 상사는 이달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 4명 가운데 2명을 구조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한우 중동 수출 시장 개척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등을 초청해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부위별 시식회와 구매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은 두바이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요 중동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